국민연금 월 95만 원, 주택연금 월 110만 원. 집 한 채로 노후 완성한 72세 부부의 월 205만 원 생활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이 10년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자녀 결혼, 수술비, 경조사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지금 매달 205만 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집을 팔지도 않았고 자녀한테 손 벌리지도 않았습니다. 집 한 채를 2개의 연금으로 바꾼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퇴직금이 왜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는지 실제 항목별로 다 보여드립니다. 국민연금을 1년 늦추면 20년간 얼마나 더 받는지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주택연금을 60세에 신청할 때와 72세에 신청할 때 차이가 얼마인지 비교해드립니다. 월 205만 원으로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출 항목 전체를 공개합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주택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립니다. 자녀가 반대할 때 어떻게 설득했는지 실제 대화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좋은 영상,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노후 걱정 안 하시는 분, 솔직히 몇 명이나 되십니까? 퇴직금은 얼마 안 되고 저축은 생각보다 없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72세 김영수 씨 부부는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주식도 없고 예금도 없습니다. 근데 매달 205만 원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집을 팔았냐고요? 아닙니다. 지금도 그 집에서 두 분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뻔한 재테크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집 한 채 있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이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김영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2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30년을 일하다 62세에 은퇴했습니다. 아내 박정순 씨는 70세로 평생 전업주부였습니다. 은퇴 당시 손에 쥔 건 딱 2가지였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그리고 수원 아파트 한 채. 시세로 약 4억 2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상황이 낯설지 않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퇴직금 조금, 집 한 채. 이게 대한민국 평범한 은퇴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김 씨는 이 상황에서 지금 매달 205만 원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62세에 퇴직하던 날, 김 씨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면 매달 이자가 나올 것이고 63세부터 국민연금까지 받으면 부부 2명이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안일한 계산이었는지 모릅니다. 현실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국민연금을 1년 늦춰 64세에 받기로 결정하면서 62세부터 64세까지 2년 동안 수입이 완전히 제로가 됐습니다. 그 2년 동안 생활비, 각종 세금, 관리비, 두 분의 건강검진 비용이 전부 퇴직금에서 나갔습니다. 2년 만에 빠져나간 돈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이 단 2년 만에 사라진 겁니다. 그때부터 김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64세부터 국민연금 월 95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큰아들 결혼식 비용으로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들이 사양했지만 손 놓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딸이 전셋집을 구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 이미 3,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퇴직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 박 씨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비 자체는 건강보험이 일부 커버했지만 본인 부담금의 재활치료, 보조기구, 통원 교통비까지 더하니 1,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김 씨가 67세 되던 해에는 본인이 전립선 초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 사후 관리까지 합쳐서 1,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바닥을 쳤고 이때부터 적금까지 헐어서 썼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아무도 말 안 해주는 비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경조사비입니다. 퇴직하면 회사 사람들 경조사가 줄어드니까 지출이 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60대 초반부터 70대 사이에 부모님 상, 친구들 자녀 결혼식, 오랜 지인의 부고, 동창회 회비 각종 모임비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10년 동안 경조사비로 나간 돈을 김 씨가 직접 계산해 봤더니 총 2,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 숫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약 19만 원인데 경조사비를 노후 생활비 계획에 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62세에 8천만 원이었던 퇴직금은 72세가 되던 해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민연금 월 95만 원은 들어오지만 두 사람이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집을 팔자니 갈 곳도 전세 보증금을 구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 박 씨가 은행에 다녀오다가 팸플릿 하나를 집어왔습니다. 주택연금 안내문이었습니다. 두 분은 그날 밤 식탁에 앉아 그 팸플릿을 처음으로 펼쳐봤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제대로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김 씨의 첫 반응은 거부감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긴다는 말이 왠지 집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찬찬히 읽어보니 생각과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의 실체를 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행이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뼈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계속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파는 게 아닙니다. 담보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고 같은 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집에 사는 것과 집에서 돈을 받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많은 분들한테 생소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일찍 신청할수록 오래 받으니까 이득이라는 오해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주택연금은 신청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이 올라갑니다. 같은 집, 같은 가격이라도 신청 나이에 따라 받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영수 씨 부부의 경우를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시세 4억 2천만 원짜리 수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60세에 신청했다면 월 약 60만 원이었습니다. 65세에 신청했다면 월 약 80만 원이었습니다. 72세에 신청하니 월 110만 원이 나왔습니다. 12년을 기다린 결과가 월 50만 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월 50만 원이 2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자신이 있다면 주택연금은 최대한 늦게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둘째,
내가 일찍 죽으면 집이 그냥 날아간다는 오해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사망 후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지급된 연금 총액과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오래 살아서 연금 누적액이 집값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초과분을 자녀한테 청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 손실을 감수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오래 살수록 이득이고 일찍 사망해도 남은 자산은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셋째, 집을 담보로 맡기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구조로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원금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과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연금 수령자 입장에서 상환 의무가 없습니다. 내 집에서 돈 받으면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해를 걷어내고 나면 주택연금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김 씨 부부도 그랬습니다. 팸플릿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거부감이 사라졌고 오히려 왜 이걸 10년 전에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국민연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김 씨가 월 95만 원을 받게 된 건 수령 시기를 1년 늦췄기 때문입니다. 원래 63세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64세로 미뤘더니 월 수령액이 89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고작 6만 원 차이처럼 보이지만 20년으로 계산하면 1,440만 원 차이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을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올라가고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5년을 다 미루면 수령액이 36% 올라갑니다. 반대로 62세부터 조기 수령을 하면 최대 30%까지 줄어든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늦추는 게 답이냐고요? 아닙니다. 늦추는 게 유리한 사람은 건강하고 당장 생활비를 버틸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당장 수입이 없어서 생활이 급한 분들은 조기 수령이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수명이 길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일찍 받는 게 손익면에서 유리합니다.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고 63세에 받을 때와 64세, 65세에 받을 때의 금액 차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숫자를 보고 나면 자기 상황에 맞는 선택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 박정순 씨처럼 평생 전업주부로 사신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없어서 자기 연금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임해 가입입니다. 지금이라도 매달 최소 9만 원 정도를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납부하면 10년 후부터 본인 명의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60세라면 7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지만 남편이 받던 금액의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인 연금이 따로 있으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임해 가입 신청 방법을 문의해 보십시오. 이제 두 연금이 합쳐진 결과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 더하기 주택연금 110만 원, 합계 205만 원. 이 돈으로 두 분이 실제로 어떻게 한 달을 살아가는지 지출 내역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처음에 이 숫자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 돈으로 어떻게 사냐고 합니다. 그런데 직접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식비는 한 달에 35만 원입니다. 두 분 다 외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건강 때문이기도 하지만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맛있어졌다고 합니다. 장은 주로 재래시장에서 봅니다. 마트보다 20에서 30% 저렴하고 오가며 상인들과 눈인사도 나누는 게 나름의 낙이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먹는 양 자체가 줄어서 식비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것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공과금과 관리비는 월 25만 원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아파트 관리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냉난 방비가 붙어서 5만 원 정도 올라가지만 봄, 가을에는 20만 원 아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1년 평균을 내면 25만 원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의료비는 월 평균 20만 원입니다. 이 항목은 노후 생활비 계획에서 가장 많이 과소평가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의료비가 많이 나올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김 씨는 전립선 관련 약을 매달 복용하고 박 씨는 무릎 관절약과 혈압약을 먹습니다. 정기검진, 치과치료, 안경 교체 같은 비용까지 합치면 매달 20만 원이 그냥 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줄지 않고 늘어납니다. 노후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의료비는 반드시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통신비는 두 분 합쳐 월 5만 원입니다. 3년 전에 알뜰폰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통화 품질이 걱정됐는데 막상 써보니 차이를 전혀 못 느꼈다고 합니다. 바꾸기 전에 두 분이 내던 통신비가 합쳐서 월 12만 원이었으니까 매달 7만 원을 아낀 겁니다. 3년이면 252만 원입니다. 교통비는 월 10만 원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지하철이 무료이기 때문에 두 분 모두 지하철 요금이 없습니다. 버스를 가끔 타고 멀리 나갈 때 택시를 이용하는 비용입니다. 사실 이 나이가 되면 활동 반경이 젊을 때보다 좁아지는 게 현실이라 교통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조사비는 월 평균 10만 원으로 따로 적립해둡니다. 매달 고정 지출은 아니지만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는 달에 갑자기 5만 원, 10만 원이 나가면 그 달 생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매달 조금씩 모아두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이걸 따로 안 하면 지출이 들쭉날쭉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여가비는 월 15만 원입니다. 김 씨는 동네 당구장에 일주일에 2~3번 다닙니다. 박 씨는 복지관 요가 수업에 다니는데 한 달에 3천 원입니다. 가끔 두 분이 함께 버스 타고 교회 나들이를 다녀오는 비용이 여기 포함됩니다. 돈 많이 안 들어도 충분히 즐겁다고 합니다. 특별비는 매달 20만 원씩 따로 모읍니다. 가전제품이 고장 나거나 예상 밖의 병원비가 나오거나 손주 생일에 용돈을 줘야 할 때 여기서 씁니다. 이 돈을 따로 마련해 두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지출에 전체 생활이 흔들립니다. 205만 원 중에서 이 20만 원을 빼두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지출 합산을 해보면 식비 35만 원, 공과금 25만 원, 의료비 20만 원, 통신비 5만 원, 교통비 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여가비 15만 원, 특별비 20만 원으로 총 140만 원입니다. 205만 원에서 140만 원을 쓰면 65만 원이 남습니다. 매달 65만 원씩 쌓이면 1년에 780만 원, 3년이면 2,340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이 모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205만 원으로 이렇게 사냐고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출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김 씨 부부도 처음 1년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외식도 줄이고 통신비도 바꾸고 경조사 규모도 줄이는 결정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을 지나고 나니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 없이 딱 필요한 것만 쓰는 삶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지출을 줄인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걷어낸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주택연금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좋은 점만 이야기하면 정보가 아니라 광고가 됩니다. 주택연금에는 분명히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값이 크게 오를 때입니다. 주택연금은 신청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확정됩니다. 이후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월 수령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4억 2천만 원짜리 집이 10년 후에 7억이 됐다면 7억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훨씬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계약은 4억 2천만 원 기준으로 묶여 있습니다. 재신청이 가능하긴 한데 그동안 받은 연금 누적액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집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입니다. 이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함정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잡힙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가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소득이 생긴 것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올라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월 110만 원을 받는데 건강보험료가 15만 원 올라가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95만 원이 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전화해서 보험료 변동 예상액을 확인하십시오. 이 확인 하나가 수십만 원을 아껴줍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의 갈등입니다. 이 부분이 현실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김영수 씨 부부가 주택연금 신청을 결정했을 때 큰아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제가 매달 드릴게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스럽습니다. 언젠가 상속받을 집이 담보로 묶이는 겁니다. 그런데 김 씨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줄 수 있겠지. 근데 10년 후에도 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냐? 그리고 나는 내 아들한테 매달 용돈 받으면서 눈치 보며 살 자신이 없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는 구조는 처음에는 부모 자식 간의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담, 갈등, 며느리 사위와의 관계 악화,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한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연금은 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 자격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거나 한 채를 먼저 처분하는 조건을 맞춰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집 주소와 대략적인 집가, 나이를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이 조회는 무료이고 조회한다고 해서 신청이 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숫자를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도 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집 있는 분들 이야기로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없다고 해서 선택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아십니까?
과거에 직장을 그만뒀거나 사업을 했거나 경력 단절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분들은 그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5년간 납부하지 못했다면 그 5년치를 지금 납부하면 매달 받는 연금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자산이 크지 않은 분들한테 이 방법이 오히려 가장 효율적인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추납 가능 기간과 금액을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72세 김영수 씨 부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국민연금도 주택연금도 언제 받느냐에 따라 평생 손에 쥐는 금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집니다. 나이가 됐다고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 상태, 지금 생활비, 다른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해서 전략적으로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이 판단 하나가 노후를 완전히 바꿉니다. 두 번째는 집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집을 내가 사는 곳 또는 자녀한테 물려줄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제대로 알고 나면 집은 내가 살면서 동시에 매달 현금을 꽂아주는 자산이 됩니다. 집을 파는 것도 아니고 자녀한테 손 벌리는 것도 아니고 내 집에서 내 돈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노후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딱 두 가지만 해보십시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예상 수령액 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내 집 기준 주택연금 예상액 계산. 이 두 숫자를 직접 보고 나면 막막하기만 했던 노후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